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울려 퍼진 것은 종료 휘슬이 아니라 6만 관중의 깊은 탄식과 싸늘한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었다. 스코어보드에 선명하게 새겨진 대한민국 0대5 브라질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 한국 축구의 자존심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상암 참사로 기록될 지옥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그라운드에 불이 꺼진 뒤, 라커룸의 문이 닫힌 뒤에 몰아치기 시작했다. 대표팀의 심장이자 대체 불가능한 주장인 손흥민이 홍명보 감독의 경질 없이는 더 이상 태극마크를 달고 뛸 수 없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건 충격적인 선언을 하면서 한국 축구계는 전례 없는 내전 상태, 극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무너진 전술, 붕괴된 정신력. 참혹했던 90분 이날 경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삼바 군단의 일방적인 축구 교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첼시의 신성 이스테방이 전반 13분 만에 한국 수비수 3명을 종이 인형처럼 제치고 선제골을 터뜨리며 참사의 서막을 열었고, 레알 마드리드의 슈퍼스타 호드리고와 비니시우스 주니어르는 마치 훈련장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듯 한국의 골문을 유린했다. 홍명보 감독이 경기 내내 고집한 3백 전술은 3개. 최강 브라질의 현란한 개인기와 조직적인 연계. 플레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찢겨나갔다. 중앙 미드필더들은 수적 열세에 허덕이며 공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양쪽 윙백들은 공격과 수비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고 방황했다.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광활한 공간은 브라질 선수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우리 선수들은 전술적 열세뿐만 아니라 체력과 정신력, 모든 면에서 압도당하며 그라운드 위에서 길을 잃은 유령처럼 헤맸다. 공을 향한 투지도, 동료를 향한 믿음도 찾아볼 수 없었다. 90분 내내 이어진 무기력한 플레이는 팬들에게 단순한 실망을 넘어 깊은 절망감을 안겼다. 두 번째, 세 번째 실점이 터져 나올 때마다 경기장의 함성은 탄식으로 바뀌었고, 경기가 끝날 무렵에는 야유와 분노만이 가득했다. 이해할 수 없는 전술, 희망의 완전한 소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적장마저 쏟아낸 뼈아픈 쓴소리. 패배의 충격은 국경을 넘어섰고, 이는 국제적인 망신으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명장인 브라질의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국의 3백은 수많은 구조적 약점을 노출했다. 솔직히 말해 공략하기 너무 쉬운 전술이었다며 이례적으로 상대 팀의 전술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기 내내 한국이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점이 가장 놀라웠다고 덧붙였다. 이는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프로 감독으로서의 냉철한 평가였으며, 홍명보호의 준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순간이었다. 멀티골을 기록한 비니시우스 주니어르 역시 손흥민 같은 월드 클래스 선수가 왜 자신의 장점인 측면, 돌파가 아닌 중앙 공격수로 나와 고립되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지 경기 내내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의문을 표하며, 만약 다른 감독이었다면 경기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해외 언론들 역시 전술적 자살, 리더십의 부재가 낳은 참사라며 한국 대표팀을 조롱했다. 적정의 입에서 나온 뼈아픈 쓴소리와 세계 언론의 비판은 홍명보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국내의 의심을 국제적인 확신으로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다. 손흥민의 폭탄 선언. 감독 교체 없으면 대표팀 없다. 경기 후 침묵을 지키던 손흥민의 인내심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대한축구협회에 자신의 이름과 주장 직책을 내건 공식 서한을 보내 현재의 감독 체제와 소통 방식 하에서는 더 이상 국가를 위해 뛸 수 없으며 선수로서의 자부심도 팀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 없다며 홍명보 감독이 경질되지 않을 경우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 서한에는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감독의 독단적인 전술 운영과 선수단과의 소통 부재에 대한 깊은 좌절감이 담겨 있었다. 이는 사실상의 조건부 국가대표 은퇴 선언이자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걸고 골마 터진 협회와 감독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A매치 137경기에 출전하며 한국 축구의 영광과 좌절을 함께한 살아있는 전설이 던진 이 폭탄 선언은 한국 축구계를 송두리째 흔들었고 누구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었다. 책임 회피 급급한 협회와 감독. 팬심은 폭발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축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위기를 수습하고 팬들에게 사죄하기는커녕 협회는 손흥민의 행동을 팀의 단결을 해치는 월권이자 항명이라 비판하며 징계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한 고위 관계자는 어떤 선수도 팀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선수와 팬 모두를 적으로 돌렸다. 홍명보 감독 역시 전술에 큰 문제는 없었다. 브라질과 우리의 근본적인 기량 차이가 문제였다며 모든 책임을 선수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리더십의 부재와 위기 관리 능력의 총체적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협회와 감독의 시대착오적인 태도에 참고 있던 팬들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홍명보 감독의 경질과 무능한 축구협회 수뇌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축구협회 홈페이지는 마비되었고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홍명보 감독 경질 및 축구협회 개혁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단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팬심은 명백히 오만한 권력에 맞서 총대를 맨 선수 손흥민의 편에 섰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증명했다. 안개 속에 갇힌 한국 축구. 미래는 어디로? 당장 10월 14일로 예정된 파라과이와의 평가전부터 비상등이 켜졌다. 손흥민 없는 대표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설령 그가 빠진 채 경기를 치른다 해도 이미 팀의 구심점과 사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축구협회는 손흥민을 설득하려 애쓰고 있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선수의 항명을 넘어 대표팀의 방향성, 감독의 자질, 축구협회의 권위주의적 구조, 그리고 선수단과의 소통 부재 등 한국 축구가 수십 년간 안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내년 6월 북중미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만약 캡틴 손흥민 없는 대표팀이 본선에 나선다면 조별리그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2025년 토트넘을 떠나 미국 LAFC로 이적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손흥민의 존재는 현재 대표팀의 절대적이다. 그의 경험, 리더십, 그리고 결정력 없이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한국 축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과연 축구협회는 국민의 목소리와 주장의 절규를 받아들여 뼈를 깎는 개혁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권위를 지키기 위해 월드컵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팀의 심장을
스스로 잃는 최악의 자충수를 둘 것인가. 한국 축구의 미래가 걸린 시한폭탄의 초침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